자, 이어서 두 명의 전문가와 함께 프리마켓 업앤다운 좀 보면서 계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경민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팀장, 김민수 레몬 리서치 대표 두 분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경민 팀장 가보도록 할까요? 오늘 업앤다운 중에서 업 쪽에 루닛 분석해 볼까요? 일단 뭐 최근 들어서 루닛의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뭐 대주주의 물량이 좀 나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회계 처리에 대한 이제 뭐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어가지고 주가가 이제 6만 원 근처에서부터 4만 원 뭐 중반까지 이제 쭉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오늘 강세가 나온 이유는 좀 간단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 이제 빅테크 업체들은 강세를 보였습니다만 빅파마 쪽, 그러니까 좀 성장성이 조금 더 강한 쪽에는 좀 미국 증시 전체적인 분위기에 비해서는 좀 약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도 강한 좀 흐름을 나타냈던 것이 의료 AI 쪽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AI 신약, 그러니까 이제 AI와 또 의료 부분이 만나는 이제 그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네. 앱사이라는 종목이 있었고 리커전이라는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큰 폭의 빅파마들의 지금 약세 속에서도 좀 강세를 좀 보이다 보니까 AI와 의료 이게 두 개가 만나는 접점에 있는 이제 그런 대표적인 종목인 루닛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표이사 최대 주주도 단 한 주도 팔지 않겠다. 뭐 재작년쯤에 이제 그렇더라고요. 유상증자를 할 때도 이제 주식 담보대출을 받아가면서까지 전체 유상증자를 다 받아간 이제 그런 상황이고 뭐 사실 이제 이런 의료 AI 쪽은 뭐 실적 얼마, 뭐 PER 얼마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있는 주가는 아니고 심리적인 부분 그리고 이제 이런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형성되는데 아무래도 최근 들어서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바로 매칭이 가능한 미국에 관련된 종목들이 좀 강세를 좀 띄었기 때문에 오늘 뭐 그동안 하락 부분에 어느 일정 부분 정도는 조금 회복을 해나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장 그리고 당분간 요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뭐 루닛 뭐 비롯해서 비슷한 종목으로는 뭐 이수 앱지스, 신테카 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AI를 이용해서 이제 신약을 만드는 그런 섹터고 루닛, 뷰노 이런 쪽은 이제 AI를 이용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이제 이런 섹터니까요. 이렇게 두 섹터를 참고해서 보시면 아마 미국장과 매칭을 하면서 좀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루닛을 또 프리마켓 특징주로 봐주셨는데 말씀해 주셨지만 뷰노, 또 뭐 딥노이드, 신테카바이오, 3빌리언 진짜 AI 의료들에 대해서 좀 찬반은 있는 것 같아요. 정경민 팀장님 좀 뷰도 궁금한 게 이제 이재명 정부 신정부 같은 경우에는 뭐 원격 진료도 좀 허용하려고 하고 AI 쪽과 의료 쪽을 좀 상당히 좀 부양시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최근 들어서 이제 실적에 대한 그런 뷰가 이렇게 딱 바로 나타나는 이제 그런 섹터가 아니다 보니까 찍히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심리적인 부분, 수급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형성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심리적인 부분에서 좀 돌려 세울 만한 그런 좀 정책 재료. 정책적인 것들이 있고 미국에서도 이제 밸류를 좀 부과해 줄 수 있는 비교 가능한 종목들이 좀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저점을 좀 딛고 조금 더 반등을 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워낙 성장성이어서 실적이 안 나오죠. 그거를 엎을 수 있는 정책 재료 필요하다. 김민수 대표. 네. 다시 북한 금강산 관광이 되나요? 좀 빠르게 정보지에서 돌고 있고 주식시장이 빠릅니다. 아난티가 바로 반영을 하고 있네요. 관광 재개되는 겁니까? 어제도 나왔던 뉴스였거든요. 네, 근데 어제는 조용하다가 오늘은 또 그때그때 달라요. 네, 그런 분위기인 것 같고 그런 쪽에서 지금 얘기는 또 추가적으로 관광을 또 제3국을 우회하면서까지도 왜 북한에 가야 되긴 하는데 그런 쪽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변화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아난티가 어제 같은 경우는 또 CB 전환 때문에 또 약간 좀 묵직했다가 오늘은 그것도 다 털고 또 움직이는 것 같은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의사 관련된 쪽, 그러니까 우리가 한다 그러면 북한이 어떤 반응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재개한다고 하면 그렇죠. 관광. 반응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만 북치고 장구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 확인해야 그 다음에 주가가 강할 것 같기 때문에 너무 여기서 정부가 추진하는 거 가지고만 움직임으로 생각하고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는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난티가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니까 좀 물량들 부담이 있어서 차라리 그냥 혹시나 그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현대엘리베이터를 더 본 게 맞지 않느냐. 특히 현대아산의 지분을 거의 다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성과를 나오게 되고 또
배당 수익률과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되면은 오히려 현대벨 엘리베이터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싶어서 뭐 매매는 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아난티를 한다고 하더라도 묵직하게는 현대 엘리베이터를 보는 게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난티 정부 쪽에서는 일단 대북 관광에 대한 검토를 한다라고 했는데 북한에서 그렇죠. 뭔가 좀 반응이 좀 나와야 이게 좀 이야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커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이제 아난티 물론 시세는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보에 따라서. 그러나 좀 너무나 좀 섣불리 차라리 더 현대 엘리베이터처럼 번외 또 하나의 재료가 있는 종목을 좀 공략해 보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앞서서 우리가 조방원 주도주 교체 이야기를 많이를 했었거든요, 정민 팀장. 왜냐면 미국 증시가 살아있고 또 뭐 주도주 교체를 하려면 막 한번 급락도 나오고 뭐 이래야 되니까 조방원이 갈 것이다. 조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방산 중에서요. LIG 넥스원이 특히 LIG 넥스원은 지금 MSCI 8월 리뷰에 거의 에이스로 좀 꼽히는데 5%대까지 4.7%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LIG 넥스원 가볼까요? 네. 기본적으로 조방원 전체에 대한 시각은 단기적인 고점과 저점은 좀 나온 것 같다. 그 박스권을 실적 시즌이 종료될 때까지는 어쨌든 횡보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저의 그 과거 주도주에 대한 이제 비유이고요. 그 중에서 이제 방산 쪽을 보면은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런저런 지역적인 분쟁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주가가 강세 나왔다 조정받았다 이렇게 좀 하는데요. 지난 6월달에 찍었었던 고점 그리고 7월 초에 찍었었던 저점 그 사이에서 지금 이제 중심점 정도에 좀 놓여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LIG 넥스원이 말씀 주셨듯이 최근에 이제 50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치고 올랐었던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물론 실적도 좋긴 좋았습니다. 다만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그런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이 컸기 때문에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제 수급이 쭉 들어오면서 이제 좀 끌어올렸었던 부분이 있는데 오늘 이제 한투 쪽에서 이게 그 방산 쪽 여러 가지 레포트가 왔습니다. 저도 이제 쭉 읽어봤는데요. 가장 좀 아프게 얘기했던 부분이 LIG 넥스원 쪽입니다. 뭐 실적도 좋고 뭐 다 향후에 뭐 이럴 가능성도 있지만 MSCI도 들어가고 단기적으로 너무 올랐다. 그래서 이제 매수 의견에서 중립 하향 의견으로, 그러니까 약간 중립 의견으로 하향을 하면서 지금 이제 차익 실현의 어떤 빌미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8월 이제 리뷰니까 MSCI에 그 진입하는 것도 그러면 이제 7월 중순, 8월 초 정도에는 어느 정도 다 갖춰놓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올 거란 말이죠. 그리고 8월 말 일자로 이제 들어가는 26일부터 8월 26일부터 그렇죠. 리밸런싱. 8월 말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8월 초중순 정도까지는 또 수급이 거의 다 또 채워놓는 이제 이런 모습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는 말 그대로 이제 좀 패시브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기는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뭐 이 오늘 나왔던 레포트가 단기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빌미가 되는 거는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거를 극복하려면 뭐 다른 방산주들도 비슷해요. 수주가 얼만큼 나와서 지금 이제 목에 좀 차 있는 물론 유럽이나 미국 업체들에 비해서 아직 밸류가 비싸다고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저점 대비해서 뭐 2배, 3배 기본적으로 상반기에 좀 올랐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힘을 내려면 저는 수주밖에 없다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그런 수주는 이제 또 하반기에 또 그 유럽이나 중동 쪽에서도 집행되는 그런 자금들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예. 3분기에 신규 수주가 나온다면 저는 어쨌든 지상무기들 그러니까 3대 지상무기 위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요 세 개를 중심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고 뭐 현대 로템이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쪽을 오히려 지금 조금 더 추천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목표 주가도 상향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고 그래서 조금 이 무기 체계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조금 조정을 받는 와중에 풍산이나 넥스원 같이 비축탄, 전시탄에 위한 그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면 이쪽이 좀 조정을 받고 이제는 다시 체계, 무기 체계 쪽 그쪽 강세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좀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 LIG 넥스원 투자자분들은 8월 8일 날 마지막 8월 정기 리뷰에 MSCI 들어가는 것까지는 살아있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는 가보겠다. 이 의견은 어떻게 만약에 조언을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단기적인 차익 실현의 빌미이기 때문에 이번 거는 네, 이번 하락은? 저는 한 21선 전후에 뭐 그런 좀 조정 정도로 일단은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오늘부터입니다. 20일 오늘부터 단통법이라고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단통법 2014년 그 박근혜 정부 때 이런 얘기가 있었었죠. 누구는 뭐 줄 서가지고 싸게 사고 누구는 비싸게 사고 그래가지고 이제 크게 보면 지원금을 제한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게 오늘부터 폐지가 됩니다. 김민수 대표 이제 단통법이 폐지가 되면서 일각에서는 통신회사들 좋은 시절 다 갔다. 왜냐면은 무한 경쟁 앞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단통법 때문에 그동안 통신 뭐 이 3사들 뭐 좋았다 호시절 보냈다라고 하는데 오늘 좀 놓고 보면
SK텔레콤, KT, LG, 유플 주가 나쁘지 않거든요. 단톡법 폐지인데 네.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앞으로 마케팅 비용 엄청 날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다 먹고 살았습니다. 네, 뭐 예전에 과거 시절 보게 되면은 그때 뭐 여러 가지 비용들 들고 그러면서 그것까지도 감안을 했던 것까지 생각을 해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오는 동향들을 보게 되면 거기서 또 이제 SK텔레콤이 좀 사고를 치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안 뺏기려고 하는 자, 또 뺏으려고 하는 자라는 쪽에서 계속 지각 싸움이 나오는데 보니까 SK텔레콤이 처음으로 점유율이 40%대가 이탈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좀 더 다변화되는 모습들로 나올 것 같은데, 근데 가장 큰 논리는 그거지 않습니까? 통신 쪽들은 일단 아직 뭐 5G 투자한 뒤로 거의 투자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런 쪽에서 지금 다음을 투자 안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아주 보수적일 것 같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의 상황들을 누려가겠죠.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마케팅 비용이 나온다고 해서 이어간들 정말 예전만큼 수익에는 뭐 전혀 문제 없다. 큰 이상은 없을 것 같기 때문에 네. 그냥 가는 길을 갈 것 같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해석은 어때요? 지금 SK텔레콤, KT, LG, 유플 다 나쁘지가 않은데 네. 막상 또 무한 경쟁 들어가면 막 옛날처럼 막 보조금 주고 막 사람 끌고 와가지고 하면 SK텔레콤이 강자가 될 거다. 이 논리는 어때요? 그래서 SK텔레콤이 다시 원톱으로 클 거다. 이거는 좀 아닌가요? 저는 다변화될 것 같습니다. 다변화? 예, SK텔레콤의 그러니까 거의 뭐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요즘 보게 되면은 의외로 또 알뜰폰이나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알트폰은 좀 굉장히 악재라고 하던데. 이번에. 악재일지는 모르겠죠. 거기서 네. 이제 비용을 같이 쓰는데 그 회사 또 자본금 대비해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오히려 비용들이 더 과다하다 보니까 그럴 수는 있겠는데 예. 오히려 지금 훨씬 더 좀 춘추 전국 시대로 가는 첫 이런 내용들이 아닐까 싶어서, 물론 SK텔레콤이 보여줬던 강력한 시장 지위는 유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그걸 이제 계속 뺏어 먹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 이럴 때는 먼저 저희가 섣불리 대응하면 안 할 것 같고요. 네. 그냥 한 3개월, 6개월 정도 지나서 어떤 식으로 가닥을 잡는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단통법 폐지가 다만 김윤수 대표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마케팅 비용 막 늘어나서 통신주에게 좀 악재가 되고 있는, 이건 옛날 논리다. 네. 이건 옛날 논리니까 이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이 재료와 사진도 있으면 좋을 텐데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여러분 샘 울트먼 오픈 AI와 만난다라고 합니다. 자, 만났군요.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픈 AI사를 최태원 회장이 방문했고, 지금 이야기가요, 정규명 팀장, SK 하이닉스 광노정 사장도 좀 동석을 해서 네. 지금 하이닉스와의 뭔가 추진인 것 같거든요. 울트먼과 최태원 회장의 만남. 이게 뭐 저희가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어떤 논의고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재료를 좀 어떻게 소화를 해볼까요? 지난번에 샘 울트먼 방한했을 때 삼성과 웃었죠. 네. SK랑도 좀 만났고, 어쨌든 이제 오픈 AI도 뭐 자기들 서비스를 진행을 하려면 뭐 계산기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뭐 반도체가 필요한 부분이고, 뭐 향후에 이제 그런 자신들의 그런 이제 그 캐파를 늘리기 위한 이제 그런 좀 인프라는 계속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거를 맞죠.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 이게 전 세계적으로 많지는 않잖아요. 뭐 특히나 이제 메모리 쪽에서의 뭐 삼성과 아니면 하이닉스 두 회사, 미국에 있는 밖에 마이크론 없는데. 뭐 이 정도밖에 없는 뭐 비슷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거에 대한 뭐 전반적인 얘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뭐 예를 들어서 뭐 SK 하이닉스한테 뭐 HBM의 독점권을 줄게 뭐 이런 얘기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 나중에 이제 그 기사를 한번, 그리고 어떤 얘기가 나왔는지 한번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예. 뭐 이게 두 만남 자체가 이렇게 주가에 크게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요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약간 이제 넘겨짚을 수밖에 없는데, 아무래도 이제 AI 시장의 확장성, 시장의 뭐 규모 뭐 이런 것들을 좀 전반적으로 두루뭉실하게, 그리고 또 기업 총수랑 만나서 뭐 거기서 직접적으로 이게 뭔가 딜이 체결되거나 그런 경우는 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일단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냥 뉴스 정도, 뭐 참고할 뉴스 정도로만 해석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말고 일단은 네, 그렇죠. 보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 네이버 라인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카카오, 카카오페이, 네이버, 또 LG CNS, 갤럭시와 머니트리. 김윤수 대표, 스테이블 코인들 이제 뭐 거의 재료 셀 온으로 바라보는 건가요? 왜냐면 후속 주저 재료도 좀 필요할 것 같기는 한데 네. 이후에는 우리들이 잘 탄력을 못 받는 것 같습니다. 특히 보면 뭐 우리기술 투자라든가요, 다날이라든가 헥토 파이낸셜 이런 라인들도 오늘 대부분 좀 이제 힘이 좀 빠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네. 의미와 함께 향후 투자 전략도 좀 보도록 하죠.
일단 우리나라에서 뭐 정책이 나와야죠. 예, 정책 관련된 쪽에서 바쁘시네요. 예, 우리 오늘이가 바쁘신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거는 지금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쪽에서 미국은 되게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한국은 뭐가 변화가 들어오는 게 좀 약하다 보니까 거기서 어떤 흐름을 보게 되면은 아직은 구체화된 성과가 나오지 않는데 주식은 관련된 주가는 점점점 줄줄줄 하락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은 염두에서 너무 비중 많이 실으셨는데 재미없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줄여야 됩니다. 지금 아직 확실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게다가 또 이번 기회에는 이쪽 관련된 섹터는 미국 가서 하세요. 이쪽은 적극적으로 하는 쪽에 가서 하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한국은행 뉘앙스로만 본다고 하더라도 답이 나옵니다. 네. 그냥 정부가 한다고 그러니까 어거지로 얘기를 하는데 파장과 폐해에 대해서는 더 얘기를 많이 하는 쪽이고 그리고 네. 또 통화 정책에 대해서 그럼 우리 어떻게 관리를 하는 쪽이냐라고 토론을 하는 편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조금 좀 여력들이 좀 적을 것 같아서 네, 아마 적극적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할 수밖에 없는 미국은 예, 달러 패권 유지하고 속도가 빠르지만 네, 그리고 또 채권 사줘야 되고 하는 쪽의 입장을 보게 되면 미국이 맞겠다 그러면 거기서 대응책을 찾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디지털 자산법도 속도를 상당히 내려고 하다가 여당 쪽에서 좀 머뭇거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기존 시중은행, 카드사 뭐 이런 조율이 알게 모르게 뭐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죠? 네. 그렇죠? 입법이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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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상황들이 좀 있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좀 못 받고 있습니다. 이 추세를 여기서 좀 멈추는 그런 모습이 보고 있고 또 하나 특이했던 점이 간밤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해킹 재료가 있었는데 좀 시중에 뉴스도 좀 많이 묻혔고요. 실제 마이크로소프트도 거의 타격을 좀 안 받고 있는 것 같고 오늘 보안주들이 좀 움직일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했었을 수 있겠지만은 거의 의미도 좀 있었고요. 자, 주식 AI 오늘이한테 이 마이크로소프트 서버 해킹 사건 내용 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나와 있니? 네, 여기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해킹 사건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물어보세요. 제가 아는 한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이루어졌다는 거야? 좀 전반적인 내용 좀 설명해 줘. 이번 해킹 사건은 마이크로소프트의 협업 도구인 쉐어포인트를 노린 공격이었는데요. 이 툴은 기업들이 내부 문서를 공유할 때 쓰는 소프트웨어예요. 해커들이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서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로 인해 약 100여 개의 기관이 영향을 받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내부 문서 유출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현재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뭐 주가의 반응은 잘 없었잖아. 왜 주가는 움직이지 않았었을까? 이거 대형 사건 아닌 거야? 아니면 뭐 별거 아닌 사건인가? 왜 주가는 급락하지 않았을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큰 기업은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이번 사건도 빠르게 대처하면서 큰 피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이 투자자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 같아요. 그리고 대형 IT 기업들은 이런 사건에 대한 리스크가 어느 정도 주가에 반영되어 있어서 단기적인 이슈로는 큰 변동이 없었던 것 같아요. 다음 주가 되면은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가 있을 텐데 실적 발표까지 한번 정리해 보자. 현재 MS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한 실적 컨센서스는 어때? 마이크로소프트의 다음 실적 발표는 7월 30일로 예정되어 있고 애널리스트들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애저의 매출 성장이 약 34에서 35% 정도로 예상하고 있어요. AI와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이번 실적도 긍정적일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정병 팀장. 네. 오늘은 좀 오늘이가 일도 좀 하는 것 같고요. 네. 네. 주말 사이에 좀 학습을 좀 했나 보네요. 네? 콘디션이요? 좀 제가 좀 예. 길 좀 들여놨고 좀 열심히 좀 네, 소통도 했는데 자,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왜 이렇게 잔잔합니까? 너무나 잘 대응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안주들 좀 배팅 좀 하셨을 것 같은데 전혀 움직임도 없어요. 저도 지금 바로 이제 그 네. 얘기 듣고 오자마자 보안주들을 먼저 좀 봤는데 뭐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도 뭐, 없어요. 예, 그리고 뭐 거래량도 뭐 굉장히 좀 잔잔한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게 마이크로소프트가 워낙 잘
대처를 대처해서?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스화가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이슈화가 되지 못했고 그래서 주가들도 미국에서도 보안주 관련돼서는 좀 잠잠했거든요. 움직임이 없었거든요. 그런 거 감안을 하면 보안주들은 좀가 이렇게 뭔가 안 좋은 뉴스가 되어야지만 좀 이슈가 되고 좀 수급이 모이는 이제 이런 특징이 있는데 오히려 이제 너무 잘 대처가 되다 보니까 보안 이슈가 좀 많이 좀 후퇴를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이제 보완된 이슈들이 이제 몇 가지가 있었었는데 네. 그거조차도 지금 뭐랄까요 시장에 좀 촉매 역할을 해주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가지고 보안주는 좀 다른 이슈가 좀 있어야지만 뭐 우리가 기대하는 좀 날카로운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는 그냥 기존에 좀 뻔한 뭐 매출이나 이익 그리고 뻔한 수급 뭐 요 정도에서 약간 좀 중심으로 오지는 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싶고 뭐 몇 가지 뭐 종목들이 있죠. 뭐 윈스테크넥도 있고 뭐 라운시케어도 있고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보시면 거의 뭐 차트들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시장의 이슈가 될 때까지는 좀 강한 상승은 조금 제한적이다. 뭐 이렇게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현재 시각 거래소는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 0.4% 상승입니다. 수급을 좀 놓고 보면 외국인들 어제 좀 너무 많이 사서 쉬는 건가요? 한 1,200억, 1,300억 정도 거래소 매도, 코스닥도 매도, 코스피, 코스닥 양매도로 외국인들 대응하고 있다는 점. 업종 중에서는 그래도 K뷰티가 현재 좀 빨간불을 켜고 있으면서 시장에서 좀 가장 눈에 띄는 그런 업종이 됐습니다. 자, 이 시각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수 대표, 2차 전지에 대한 키워드네요. 참 요즘 리포트도 많고, 그쵸? 강세가 지속될 것이냐, 일시적이냐. 앞서 저희가 일부 때 K철강화학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는데 가보도록 할까요? 네, 오늘 보니까 리튬 어쩌고저쩌고 회사들 네. 또 상한가네요. 네, 그러면서 역시 시장에서 강력하게 기대감을 좀 키우고 있는 모습들이고, 근데 가장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뭐 어쩌고저쩌고가 아니라 일단 중국이 어쩌고저쩌고. 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별 감산을 추진한다는 쪽에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면서 촉발했는데 결국은 이게 피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그러면 구조조정을 통해서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러면 Q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러면 공급 쪽의 문제고 수요 쪽의 흐름인데 수요 쪽도 그만큼 붙어줄 수 있겠느냐. 이게 관건이겠죠. 네. 그러면 피해 올라가는 것 따라서는 일단은 바닥은 만들었으니까 올라가긴 하겠는데 추세적으로 간다 그러면 P와 Q가 동반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Q가 답을 못 내린다? 그러면 전기차 잘 팔리고 아직도 2차전지, 그러니까 ESS 쪽이나 뭐 이런 쪽들은 지금 살아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크게 많이 들어가는 전기차 쪽에서 Q 확대를 나오기 어렵다. 그럼 수요에 대한 고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러면 이거는 아직까지는 강하게 처음엔 반응했다가 그 고민하면서 좀 줄줄줄 흔들릴 수가 있고 게다가 또 이번엔 실적 관련된 얘기가 또 딱 뚜껑을 열었는데 실적을 보게 되면 뭐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또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결론은 추격하지 말자. 기다렸다가 다시 흐름을 보자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단기 강세다. 네, 일단 그렇게 보고 근데 사야 될 섹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 이제 잘하는 것들. 그게 뭐냐면 LFP입니다. 우리가 잘해요, LFB를요? 예, 왜냐면 중국이 못 들어오다 보니까 감산하고 구조조정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 쪽으로 못 들어오게 되면 한국 업체들이 이걸 다 커버해야 되겠죠. 예.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아마 하반기 들어서는 LG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SK온도 그렇고 고객들의 요구에 맞춰서 그쪽으로 움직임이 나온다 그러면 LFP가 약간 캐즘을 돌파하는 쪽으로 나오는 변형된 모습이 나올 걸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 관련된 양극재, 응급재는 보는 게 맞겠다라는 쪽이고 특히 응급재를 관심 있게 보는 거는 흑연을 또 미국이 때렸습니다. 중국의 덤핑 관세를. 그렇기 때문에 그 LFP용 응급재를 본다 그러면 포스코 피처인밖에 없고요. 또 실리콘 응급재로 바뀐다 그러면 대주전자재겠죠. 이 정도만 체크하면서 조금 다시 밀리게 되면 자리를 한번 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기술적 분석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왜냐하면 실적도 일단은 통과된 뭐 그런 거고요. 대장주이기도 하고 뭐 LFP에도 실력이 있고 ESS도 있고 뭐 원통형도 있고 차트도 나쁜 것 같지 않거든요. 이걸 또 단기로만 보기에는 그렇지 않나 또 해서 LG에너지 솔루션은 한번 기술적 분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기업을 가지고 이런 패턴이 나온다 그러면 뭔가 바닥지고 이제 꿈틀꿈틀거리는 거죠. 근데 이제 앞에 LG에너지 솔루션을 보게 되면 약간 주저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일본보다 이제 주봉상에 대한 저항들이 이제 눈에 띕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패턴들이 고점이 다 패배했죠. 났는데 지금 이제 중요한 저항대가 약간 33만 원, 4만 원대에 대한 저항들을 이제 막 돌파를 시도하는데 그러기에는 좀 거래가 조금 부족한데요.
네, 거래가 조금 더 활발하게 나오면서 34만 원대를 안착한다 그러면 솔직히 40만 원대까지 열려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쪽인데 아직 거기서 이제 공방을 막 펼치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근데 뭐 실적 관련돼서 미리 나왔기 때문에 나는 1차 통과. 예,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나머지 섹터들의 종목들이 그만큼을 뭐 다 2차 전지를 뭐 끌어가기엔 좀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좀 고민이 나올 자리다. 라는 쪽에서 약간 단기 변곡점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경민 팀장은 전기와 구조조정이요? 네. 뭐 김민수 대표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약간 연장선상도 좀 약간 중복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네. 어쨌든 뭐 시장은 뭐 어제 뭐 거래대금을 15조대를 찍으면서 약간 좀 이 유동성의 힘이 조금 휘청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뭐 저는 뭐 양도세 이슈 때문에 잠시 좀 흔들렸던 그런 이슈가 또 아닌가. 기재부가 아니라고 또 했잖아요. 네. 네. 뭐 그런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ADR 지표, 그러니까 상승 종목수 빼기 하락 종목수를 보면 그런 와중에 좀 개선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럼 다시 시장은 좀 뭐 반등하려고 하는 에너지들을 좀 축적하고 있지 않을까. 뭐 저는 뭐 특정 노이즈 종목, 노이즈로 좀 뭐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 들고 시장과 지수의 좀 반등 시도가 계속해서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워낙 또 좀 높고 좀 많이 좀 지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전과 같은 그런 탄력은 조금 이제 쉽진 않은 그런 상황은 맞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조방원, 뭐 은행, 지주 이런 것들은 다 좀 박스권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 신규 자금 들어오는 거 보니까 실력, 밸류, 정책 받쳐준 쪽이 역시 이제 신재생 그리고 범전력 관련된 이제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이런 쪽에 이제 뭐 단기 조정, 뭐 눌림 이런 걸 좀 좀 해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S, 뭐 중국발 구조 조정, 뭐 2차 전지 이런 쪽도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저는 긴가민가 하긴 하는데 좀 막연한 호재성 뉴스이긴 합니다만 오히려 이럴 때 거의 뷰가 같으시네요. 네. 이럴 때 오히려 주가가 쓱 올라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신규로 들어가서 이제 사신 뭐 매수를 하신다기보다는 좀 물려 계신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반등에 어쨌든 뭐 큰 결단으로 좀 비중 조절 뭐 이 정도 좀 뭐 염두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똑같습니다. 뭐 시장의 어쨌든 유동성이 만든 내러티브고 아직 이제 부담이 없는 코스닥 쪽에 그런 좀 강세론 계속해서 좀 유지해 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력 관련된 뭐 오늘이나 뭐 이렇게 좀 조정받을 때 신재생이나 또 이런 또 전력 기기 쪽 이런 쪽 뭐 바라보신다면 뭐 저는 다시 좀 회복하지 않을까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경민 팀장 조방원 외에 또 새로운 이제 거의 주도주가 바뀐다는 게 아니라 들어올 부분은 전력, 전기 쪽이고요. 이제 중국 쪽에서 나오는 구조 조정 두 분 모두 일단은 이제 인정은 해주신 게 피해는 어느 정도의 이제 숨통은 튀었다. 철강이든 화학이든 2차 전지든 소재든 그러나 과연 수요가 붙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좀 아직까지 본격 시세는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오늘 H전자일렉트릭 실적 발표입니다. 네. 예. 내일이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내일이가 얘기해 주셨고. 근데 종목 중에서 하나 안 했던 게 BH거든요. BH가 하다 볼까요? 지금 12% 정도 급등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 어제 다뤄가지고 애플의 폴더폰 때문에 뭐 공식처럼 오늘 BH가 어제 오늘 거의 한 13% 오르고 있다는 점. 자, 애플의 짝꿍 BH까지 보면서 두 분의 전문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